펜션에서 200m 떨어진 농막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가해자 강 씨가 체포된 장소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보여진 그의 뻔뻔한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씨가 숨어 있었던 농막의 모습입니다. 자, 펜션이 이 위치고요. 산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200m 지점에 농막이 있습니다. 강 씨는 여기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인 2월 20일에 1차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강 씨가 머리를 감싸집니다. 어디 아픕니까? 네, 머리가 좀 아픕니다. 여기 가족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뭐였나요? 누나랑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자, 본인이 가족을 요청하고 조사를 원치않기 때문에 조사 중단합니다. 어머.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차 신문이 중단됐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사고치고 누나나 가족이 와서 자기 변호, 변명을. 데려가주고 합의 봐주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차 신문에는 이모부를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차 신문에서도 도중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3차 신문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옆에 변호사가 대동해 있습니다. 저를 바닥에 서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예, 왜냐면 남자 혼자 오고 또 제가 그 당시에 흥사가 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안 받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술해서 아니면 행실도 한대 받아주셔서 고맙다.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강 씨는 자신을 받아준 피해자가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왜 그랬어? 그런 고마운 사람을 왜 죽였냐고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중에 따라가니까는 망상기가 좀 있었습니다. 망상기가 좀 있었습니다. 망상병이 있었다고 강 씨가 주장합니다. 집주인분들 앞에 말씀 없으셨고 그래서 따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서 이제 집주인께서 통화를 또 받아와서 통화를 한 거, 세네 명이 더 온다고 했던 거. 그러고 이제 그 사건이 전에 나왔던 거야. 이 고강이 유명한 사건이 있고요. 중동력 차이 먼저 나왔던 거였고. 그 다음에 뭔 그러고 소리야. 나서 사람이 온다고 돼 있는데 저러고. 강 씨는 사람이 더 온다는 소리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 거의 죽을 듯이 머리에 세게 박았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예. 본인이 자해를 할 때는 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펜션 주인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 머리 만져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머리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잖아요. 저도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펜션 주인은 사망하고. 생년 주인은 그 망상에 이제 생년 주인은 악으로 보였고 야, 자꾸 뭐 망상 이런 걸로. 피해자가 악으로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본인을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생각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만 맞네요. 그냥 영도는 이제 하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더 이상 안 해도 아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 도망간다는 거 왜 도망갔습니까? 제가 승리 사람을 때리고 시간 폭행하고 심한 폭행이란 말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는 범행직후나 도장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요. 심하고 잠시만 심각하게 다쳤다. 심각하게 다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강 씨를 도와줍니다. 준비해놓은 거. 아 진짜 준비한 저런 사람을 표현하죠. 왜 변호해? 제가 또 해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피해자는 왜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살면서 본인 입장에서 누구에 대해 함부로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언 지켜줬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다. 방상 때문에 생각은 해도 선택적 망상이에요? 이렇게 강 씨는 끝까지 이 일이 망상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추가로 오는 3명에서 4명의 손님들이 자신을 해치러 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악으로 보였고 내가 물리쳐서 세상을 구해야겠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강 씨는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강 씨는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게 감경받으려고 심신미약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네, 강 씨의 친구들도 강 씨에 대해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문제없이 자란 애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5년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으나 계속 낙방을 한 상태였고요. 친구들에게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 씨는 얼마 전부터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가족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변에서는 강 씨에게 그렇다면 병원에 좀 가보라고 권유를 했지만 이 강 씨는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강 씨의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 씨의 행동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조현병이 혹시 뭐 유전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나요? 그 조현병은 가계에서 유전이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의학적으로는 부모가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 유전이 되는 것이 한 10% 미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 일반인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100% 유전에 의해서 뭐 가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런 증세를 느끼다가 산에 가면 좀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 씨가 먼저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절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절에 찾아가서는 주지 스님과 만나게 해달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찰 측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파손하고 자신의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가족들에게 앞서 가족 요청한 거 보셨잖아요. 또 가족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원 보증을 하고요.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강 씨는 이 양산에 위치한 병원까지는 갔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주차장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또 도망을 쳐서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이 지리산에 있는 산청에 있는 펜션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기까지 가게 된 걸까요, 갑자기? 네, 택시를 탄 강 씨는 기사에게 무작정 지리산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산에서 산청까지 무려 180km를 이동하다가 내렸는데 하필 그곳이 피해자의 펜션 근방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약 없이. 네, 예약이 안 됐었던 거고 무작정 간 거였던 거고 목적을 하고 간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강 씨는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히드나이에서도 다뤘던 뭐 안인득이나 성병대 이런 그 범인들 경우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본인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계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경찰 조직에서 죽인 것을 봐서는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강 씨의 경우는 지금 이 두 사람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차이가 크죠. 안인득이나 송병대는 자기들은 정상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 강 씨는 정반대죠. 망상병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망상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거는 지금 동석해 있는 변호사 모습 보이시지만 상당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자, 어떤 이야기를 하자. 근데 할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중단하니까 변호사 딱 힌트를 주죠. 심하고 잠시만 심각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사실 정말로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병자였다고 한다면 1차 조사 때 마구 그런 망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 거의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1차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족 불러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왔을 때 심각하게 다쳤다. 이런 거 딱 네. 키워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아서 그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안인득 송병대의 그런 망상이 심한 조현병 상태와는 많이 다른 형태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자신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행동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너무 선택적이에요. 자기 네. 불리한 상황에서만 저러고. 그리고 이미 앞서 우리가 이제 양산에서의 절에서의 난동이랑 이 펜션에서의 범행이랑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의 요구가 거절되니까 대단히 심각한 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 처음 양산에서는 절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기가 일방적 공격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해 행동과 기물 파손 행위를 하고요. 펜션에서는 약한 노인 피해자 한 분이 계시니까 살인에 이르게 되는 공격을 하거든요. 네. 결국 그 이면에는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거절했다라는 거,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 자기의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촉발되고 터져 나오면서 결국 범행을 고의로 알면서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